네, 이게 이번에는 제가 뭐 오쇼젠 카드를 타로 카드의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무의식에 대해서 잘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기존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설명한 그 이미지가 있긴 있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요 오쇼젠 타로 카드가 더 이게 디테일하고 설명이 더 잘 되어 있어요, 이미지로요. 이 내면의 목소리란 저기 요 타로 카드를 잘 보시면요 어떻게 보이세요? 마치 얼굴에 큰 위에 있는 초승달 왕관 같은 하고 있는 것은 뇌의식을 나타내는 거고요. 그리고 몸이 사람의 얼굴처럼 의식이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무의식을 몸에다가 얼굴 형상으로 이렇게 새겨놨어요. 내면의 목소리라는 거는 무의식의 어떻게 보면 목소리. 근데 우리는 항상 무의식의 그 생각, 그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요.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뇌의식이라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.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제가 다음 강의를 해서 많이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. 그리고 또 이게 내면의 목소리 좌우에 보시면 무의식에 대한 이게 좀, 예, 요걸 좀 이 이미지로 고립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무의식의 그 슬픔 이미지를 저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 카드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집착 카드가 아닌데 지금 가운데 있는 내면의 목소리는 이분이 무의식의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잘 조화가 된 상태의 이미지고요. 우측의 과거에 대한 집착의 카드는 내가 무의식에 끄달려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예요. 그걸 마치 내 머리에 있는 네모나게 생긴 생각이라는 그 머리 안으로 좀 막 저기 여기저기서 막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고 저기서 얘기하지. 이게 마치 무의식이 안에 무의식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요.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의식이 있어요. 그 대표적인 게 우리들이 다 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? 그 골룸 오면서 그 저기 그 주인공의 그 저기 그 절대 반지를 그 노리는 원래 반지의 주인인 골룸. 그 골룸은 예전에 거기 방송에서도 한번 그 정신과 의사가 영화를 통해서 한번 그 진단을 했는데 그 골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. 그 골룸에 보시면 그 마치 여러 가지의 인격이 서로 막 말을 서로 자기네들끼리 말싸움하는 그런 저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. 마치 이 이미지가 그 이미지와 같아요. 그 골룸이 다른 애가 안 돼, 이렇게 하면 돼. 다른 애가 아니야, 돼, 그렇게 해도 돼. 안 돼, 우리 주인한테 그렇게 하면 돼. 안 돼, 너는 할 수 있어, 우리들 위해서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골룸이 혼자서 막 자기 자신과 이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.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내 무의식의 그 해리성 장애 그 인격들이 그걸 갖다가 내 생각으로 막 그걸 나와요. 그걸 이제 골룸은 입으로 그걸 주절주면서 말할 뿐이지 보통 그런 걸 갖다가 입으로 말 안 하고 그거를 머리에서 그걸 계속 감도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골룸처럼 말로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거를 그런 경우가 머리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. 마치 그 이미지가 이게 그거와 비슷해요. 마치 보시면 여러 가지의 입들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하면서 서로 간에 막 주절주절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그 수많은 내 생각의 말들 때문에 머리에서 떠도는 생각의 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. 요걸 갖다 정신과에서는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. 그에 반해서 요거는 이게 무의식이 딱 하나로 잘 통일이 돼가지고 뇌식 이게 얼굴 뇌식 상태는 얼굴 상태를 보세요. 편안해 보이죠. 그 무의식과 뇌의식이 같이 합일이 돼서 똑같이 잘 이게 움직여요. 합의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조화롭게 보이는데 여기는 마치 막 춘추전국 시대 같기도 해요. 막 서로 나라들이 잘났다고 싸우는 것처럼
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식들이 막 치고받고 싸워요. 이거는 마치 그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그 한나라와 같이, 진나라가 좀 그렇고 한나라와 같은 그런 상태.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괴로워 보이고 내 안에 싸움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거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. 알아차리는데 그거를 그냥 병으로만 되게 해외성 장애라고 그냥 그거를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죠. 어차피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 정신병은 맞습니다.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그거는 앞으로 하나하나씩 꼬인 실타를 풀듯이 하나씩 풀어가 오기로 하시죠. 자, 두 번째로 이게 다음에 이게 보시면 요것도 지금 세 개의 카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. 가운데에 변환 카드, 왼쪽에 술수 카드, 우측에 도덕이란 카드. 근데 우측에는 도덕 카드가 도덕이 아니죠. 자, 먼저 가운데 있는 카드를 잘 보시면 변환이 이게 마치 안에 있는 저 태그 모양이 초의식이라면 그 주변에 감돌고 있는 번개와 태풍 모양은 마치 무의식과 같아요. 초의식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조용해요, 고요해요. 문제는 무의식들이 마치 태풍 번개처럼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여요. 이 카드를만 보면 마치 우리의 무의식을 이게 이미지로 이게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끓는 냄비처럼 그 물 안의 냄비처럼 이게 번잡하게 움직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,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관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무의식 상태가 좀 틀려요. 그걸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여기서는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. 강의로는요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 도덕이라는 이게 제 이미지인데 엄밀히면 도덕이 아니에요. 정확히 말하면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규율 율법의 얽매인 관념을 나타내는 거예요. 지금 손은 마치 이걸 수갑에 이게 얽매인 것처럼 그 자기 몸을 다 네모나게 틀 안에 가둬놨어요. 자기 마음을. 그게 도덕이란 관념이에요.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이게 시잘데기 없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인간의 무의식으로도 박혀 있어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사람들은 이게 조선시대 때 유교적 관념이 굉장히 세거든요.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유교적 관념이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간섭을 해요. 아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잘 보시면 유교적 관념이 지금은 유교 우리가 배우질 않잖아요. 유교 국가는 조선시대지 지금 유교 국가라고는 않잖아요.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막 배겨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자고로 군자란 일이 한다. 이건 일이 한다.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. 자기의 마음을 그 율법과 법이라는 관념 안에 틀에 가둬놓은 거예요. 마치 그것을 도덕이라는 관념으로 이게 가둬놓은 이 형상을 잘해요. 근데 도와 덕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와 덕이 원래 도와 덕이 아니에요. 지금 현대인이 알고 있는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도덕에는 뭐 공중 도덕이어가지고 학교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도덕,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, 공중적 질서를 잘 지켜라, 이런 걸 도덕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도와 덕은 그게 아니에요. 말 그대로 도예요. 수행할 때 그 도와 그 덕은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사상인데 이게 공자의 그 덕치 사상 할 때 그 덕이에요.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치. 그 덕이에요. 원래 그 도와 덕인데
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라는 관념은 공중질서적 관념, 어쩌면 법의 틀의 관념에 좀 가까워요. 그 윤리율법이라고 해야 하여튼 그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게 많이 시대가 되면서 좀 그런 게 됐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관념으로 작용을 해요.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합법인데 외국 가면 불법이에요. 외국에서는 마약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합법이고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. 이게 법이라는 관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재밌는데, 일단 그것도 관념으로, 여기선 도덕이라는 관념으로 보셔야 돼요. 원래 여기서 도덕이라는 게 도와 덕은 아닙니다. 그냥 율법적인 인간에 만드는 그냥 규율, 규칙,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게 머리에 상식을 굉장히 이게 많이 쌓으면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상 때문에 자기의 그 자유로움을 박탈을 해 스스로요. 그걸 갖다가 이게 무의식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. 마치 그와 같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술수는 사람들은 뇌의식적으로는 마치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, 난 좋은 사람이면서 가면을 씁니다. 하지만 안에 있는 무의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사람을 속이고 날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처음에 쓰고 속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은 마치 저 독사와 같이 덕을 품어내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머리에 도덕이나 법률이나 이런 지식을 많이 쌓아봤자 그거는 가식일 뿐이고요.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최상책입니다. 이걸 보시면 참 현대인들의 가식적인 얼굴과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기의 무의식 상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. 직장 상사가 예를 있어요. 직장 상사가 있는데 뭐 그걸 직접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가면을 쓸 뿐입니다. 하지만 나중에 직장 상사가 나와 그렇게 상사가 아니면 그렇게 예전처럼 하진 않죠. 자, 여기서 무의식 강의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